예, 안녕하세요. 와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고 와인 시음의 실력을 보여드리는 와인 탐탐입니다. 설날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저도 선물 하나 해야 되겠네요. 문제는 선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떻게 선별해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 전에 알려드릴 사실은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저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 옆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통보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선물하기 위해서 우선 와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와인을 선택할 때의 최소 기준 뭐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와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국 뭐 등급 그런 것보다도 우선 와인의 알코올 도수와 당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와인의 그 고유의 특성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선물을 선택할 때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. 그 와인의 두 가지 성질을 그 살펴봅니다. 그건 뭐냐면 당도와 알코올 도수입니다. 이 두 가지 성질은 상호 배타적이죠. 배타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알코올 농도와 당도는 서로 그 상호 배타적이라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3.5도라고 하는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알코올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당도가 없어지죠. 그러니까 13.5도 되는 그 와인의 경우는 당도가 거의 없습니다. 그 반면에 이 알코올 농도가 13.5도에서 좀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당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다.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포도에 있는 포도당을 알코올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전환된 알코올 농도가 13.5도라는 얘기고 알코올 농도가 13.5도가 되지 않으면은 포도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포도주의 당도를 결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를테면 10.5도 되는 와인의 경우 달달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13.5도보다 그 세게 되면은 더 높게 되면은 그 알코올 단맛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 옆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와인을 제가 그 라벨을 좀 확대시켰습니다. 그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10.5%라고 하는 그 농도가 표시되어 있죠. 이것이 바로 알코올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10.5도 되는 알코올 농도는 상당히 단맛이 느껴지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. 그 반면 오른쪽 것은 13.5도, 13.5도라고 하는 농도는 대부분 단맛이 거의 없는 그런 센 와인이 되겠습니다. 이 알코올 농도가 그 외에도 와인의 그 외의 특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단 와인들은 아무래도 신맛과 함께 가볍고 휘발성이 높은 그런 와인이 됩니다. 그 반면에 센 와인은 진하고 묵직한 맛을 보여주죠. 그래서 이 전체적인 특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알코올 농도와 당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. 물론 알코올 농도로서 그걸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의 제조에 대해서 그 나중에 제가 이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모든 알코올 음료수에는 알코올 농도가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라벨을 어딘가를 뒤져보면은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면은 와인의 품질 또는 그 등급 특성 같은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와인 선물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,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대상자는 뭐 물론 그 명절 때니까 집안의 어르신들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학교 은사 또는 직장 상사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와인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친한 친구 또는 동료들,
그 다음에 이제 아주 친밀한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와인을 선물할 수가 있겠죠. 뭐 물론 여기서 예의상 선물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상자의 개인적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. 근데 그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것도 아주 자세한 그 미적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에 대한 취향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남자들이 그 와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론입니다.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세고 달지 않은 와인 그런 것들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이죠. 그 반면에 여자들은 좀 섬세하고 달달한 와인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좋아합니다.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선물을 선택하는 기준, 가격, 특성, 품질, 품격 그런 것들이 있겠죠. 여기서 그 우리가 흔히 선물로 쓰는 위스키 전통주 그 분야 그런 술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의 조언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. 와인 선물의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격과 그 종류의 선택폭이 아주 넓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맞는 선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반면에 또 그 위스키하고의 차별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스키는 아무래도 40도 남짓의 강한 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술에 폭 빠지게 되는 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와인은 13도 남짓한 와인은 아주 만취하지 않고도 대화를 위해서 그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 그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. 우선 와인을 가격대로 좀 분류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명절 때 나오는 그 행사용 와인도 물론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단일품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진열대에는 단일품 와인으로서 대개 비싼 거에서 보면 5만 원에서 9만 원대의 그 와인들이 자주 보입니다. 이런 것 정도면은 뭐 어느 경우나 아주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진열대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대의 선물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물이 되겠습니다. 그 반면에 명절의 박스 포장 판촉 와인들은 대개 3만 원에서 5만 원대 그것도 뭐 무난한 선물이 되겠죠. 그런 것들은 바로 1+1 행사들을 그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물이 되겠습니다. 또 명절의 박스 포장 판촉 와인들을 보면 아주 저렴한 경우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있는 것들 그런 와인들은 뭐 그렇게 그 훌륭한 품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그 와인의 특성은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니까 그런 것도 좋은 선물이 되겠죠. 네,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어떤 와인을 선물하실 건가 라는 것이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들은 것이 좀 쑥스러울 정도로 대부분 다 무슨 선물을 어떻게 줄까 하는 것들이 뭐 알고 계시죠. 그러나 이제 와인의 특성하고 연관시켜서 몇 가지 첨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그 우선적으로 그 약주를 가지고 반주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라면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B급 와인 이상의 선물을 하면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좋은 선물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술을 즐기시는 은사 또는 뭐 직장인 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물론 B급 이상의 와인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그러나 친구하고 동료 등 같은 등급의 사람 대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C급 정도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즐거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.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끼는 사람들한테 줄 거라면은 뭐 모든 등급이 다 가능하겠죠. 여기서 뭐 성이 다른 대상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 와인과 단 와인 그 외에 그것으로 해서 파생되는 그 와인의 성격을 가지고 선물을 택해야 되겠죠. 여기서 뭐 호사와 과시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상한선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없겠죠. 뭐 비싸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좋은 거로 살 수가 있겠습니다. 와인의 폭은 아주 넓으니까요.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술을 전혀 즐기지 않는 어르신과 윗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런 분들한테도 와인이 그 괜찮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와인 중에는 아주 단 아이스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것은 그 아까 13.5도에서부터 아주 알코올 농도가 낮아진 뭐 극단적으로는 뭐 5도, 6도 되는 그 알코올 농도를 가진 아이스 와인들은 그 뭐 술을 안 좋아하셔도 아주 그 단맛으로 또는 어떤 식사 자리에서 그 디저트 와인으로서 즐기기 좋은 것이니까 그것도 괜찮으리라 합니다. 여기 날씬한 병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아이스 와인의 한 종류입니다. 이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위한 그 제안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는 뭐 저 나름의 기준의 제안일 뿐 뭐 선택의 자유를 그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상한선을 무시해도 뭐 탓하게 될 것이 없죠. 또 이 개중에는 이 중에 그 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매장에 가 보면은 아주 고가 와인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와인들이 그 진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은 비싼 것이기 때문에 진열장에서 잘 가두어 놨죠.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가격의 명품 와인을 고른다면은 뭐 그거는 뭐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물론 행복한 설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런 와인들, 그런 비싼 와인들의 맛을 알 것이냐 말까요?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 맛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의 와인으로는 지금 뭐 명절 선물용 와인 두 종류를 열어봤습니다. 하나는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짜리, 그러니까 1+1으로 해서 3만 원. 그래서 각 병당 단가가 7,500원 정도 되는 이 위노 로쏘 와인 하나하고 또 역시 1+1 행사에서 가격이 좀 높은, 그러니까 1+1인데 가격이 6만 원에 가까운, 그래서 이제 그 각 병당 단가를 따져보면 한 15,000원 되겠죠.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단가가 7,500원,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단가가 15,000원 하는 그 프랑스 와인이고 이태리 와인입니다. 물론 7,500원과 15,000원 그 차이가 나죠. 그 차이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뭘로 볼 수 있느냐면 이 위노 로쏘는 그 족보가 없는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족보가 없다는 얘기는 포도가 무슨 포도인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.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상표 이름하고 그런 것들입니다.
그러나 옆에 있는 15,000원짜리는 그 샤를 루소라고 하는 그 와인의 이름도 명시되어 있고 요 밑에 보면 캬버네 소비뇽 하는 포도 이름이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족보가 있는 와인. 그래서 그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10,000원에 10,000원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차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.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. 어떤 것들은 뭐 5,000원짜리도 족보가 있는 것이 있고 뭐 10,000원을 훨씬 넘어가도 그 족보가 안 보이는,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. 그래서 원칙적으로 10,000원 이상의 모든 와인들은 다 등급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, 과연 족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. 그 족보 이외에 자세히 이 와인을 들여다보면 이 와인은 그 알코올 농도가 12.5도로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샤를 루소라고 하는 족보 있는 와인은 알코올 농도가 13.5도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으로 따지고 보면 이 비노 로소는 알코올 농도 때문에 약간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와인이고 이 샤를 루소는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와인입니다. 그 이제부터는 이제 와인의 그 적합한 안주를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이겠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고다 치즈, 이 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네덜란드에 있는 작은 지방 도시 이름입니다. 물론 이 치즈가 그 도시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 고다 치즈라고 하죠. 그래서 이것이 적합한 자연 치즈,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스 치즈,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 치즈가 아니고 가공 치즈라고 하죠. 이것은 자연 치즈에 해당합니다.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에 적합한 뭐 10,000원 아래 되는 와인, 그 다음에 10,000원 이상 되는 와인을 두 가지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음을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충분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영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